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수산 분야 연간 총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67조 2천억 원. 생산량 세계 12위. 교역 규모 세계 16위. 세계 시장에서는 물론 밥상 위에서도 존재감이 분명한 대한민국 수산업.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김인권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우리에게 바다는 더더욱 소중한 존재잖아요. 네. 수산업 규모를 보니까요. 생산량은 세계 12위, 교역 규모는 16위라고 합니다. 네, 특히 수산업과 같은 일차 산업은 변화가 중요한 시기일 텐데요. 대한민국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고등어 중 10마리 중 하나는 아마 오. 이분께서 잡으셨을 텐데요. 네. 김인권 수협중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수협중앙회라고 얘기하면 수협이라고도 부르지만 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기관인지 조금 먼저 소개부터 하고 갈까요? 수협은 전국적으로 91개의 수협대가 있고 기초 단위로서는 전국에 약 한 2,095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제가 알고 있는 고려 시대 때부터 아마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나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각 항포구에 그 객주락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상인이었는데 어민들에게 어떤 자금도 대어주고 또 어민이 잡아오는 고기를 또 그분들이 팔아도 주고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수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행포가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 어민들을 수탈하는 조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962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수협 그런 역할을 네. 어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수협이 담당해라. 네. 그래서 이 수협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수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경제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민들이 잡는 고기를 네. 사서 또 팔고 하는 그런 역할이 수협의 어떤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야 이 고기가 많이 났을 때, 많이 잡혔을 때 또 수협이 사주고 또 어떤 소비자들이 또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이때에는 또 우리가 또 고기를 방출해서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고기를 들 수 있도록 그 수급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판장을 운영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경제 사업인데 예. 그 말고도 지도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업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어민들이 어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어떻게 어민의 권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을 것인가 네. 하는 이런 것도 계몽도 하고 교육도 네. 하고 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도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업 통신국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우리가 지도 사업으로서 어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업 네. 통신국은 우리가 배가 한 6만 7천 척 정도 되는데 네. 그 배들하고 우리 수협하고 어업 통신국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배가 어디를 가고 네. 출항을 하고 어디에서 조업을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수협 중앙의 어떤 어업 통신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에는 막 중국 어선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뭐 바다에서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나요? 제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은 우리가 해경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이런 데 다 보고를 해서 정부 측에 보고를 해서 그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네. 네. 가령 뭐 위급한 환자가 생겼다. 네. 그러면 어떤 헬리콥터를 출동시켜야 되겠다. 네. 그럼 우리 해경에다가 헬리콥터를 출동시켜 달라. 네. 그리고 해경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 이 많은 일들을 네. 다 수행을 하시려면
결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다 어떻게 장만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지도 사업이나 경제 사업에는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게 예, 이게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보니까 수익이 정- 안 나겠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은행 업무라든지 아, 또 그다음에 상호금융 업무라든지 공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네. 거기서 창출된 어떤 수익을 어민들을 봉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을 꼽으라면 그중 하나가 수협은행이라고 그래요. 수협은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수협중앙회가 은행 업무, 그다음에 지도 업무, 경제 업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오자마자 은행을 분리시켰습니다. 자회사로, 어허. 독립법인으로 네. 분리를 시켰어요. 네. 이거는 은행 업무만 해라. 전담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은행이 수익이 연간 한 600억 내지 700억 나던 그런 은행이 네. 지금 약 한 3천억이 넘어가는 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5배나 그 커졌어요.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을 거래하면은 네. 특히 우리 수입을 거래하면은 수입은행을 거래해 주시면은 어민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배당금이 외국으로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 배당이 전부 어민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어 선단 우리나라의 19개 중 2선단을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거의 저희가 먹은 고등어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뭐 한 예. 10마리 중 한 마리는 한 마리를 회장님께서 그래서. 잡으신 게 예.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가 잡는 고등어입니다. 아, 고등어를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어는 뭐 건강식품이고 네. 또 그리고 이 고등어 잡이업이 지금 한국에서 어업 중에는 연안어업 중에서는 가장 큰 어업입니다. 어. 네. 큰 어업이고 또 한 선단이 6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종사자는 한 75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서 고등어를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등어 잡는 배를 타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력이 우리가 한 40%가 외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또 어떤 사람들의 연령층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또 젊은 사람이 유입이 안 되고 그래서 참 이 인력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페이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일 하급 선원이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연간 연봉이 연봉이. 예,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로장이라든지 선장이 되면은 선장은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가요? 그다음에 어로장은 자기가 그 생산량에 따라서 거의 다르지만은 거기 뭐 10억, 17억 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한국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가? 이거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아직 문제가 있다. 바다를 아직까지 두루머 대상, 어떤 기피어 대상, 네. 원방어 대상 이런 식으로 바다를 생각하는 어떤 그 문화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바다라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곳이다 하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인력 문제도 인력 문제지만 요즘 뭐 지구 온난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산 자원도 줄어드는 게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생태계가 이제 변화를 하니까 어자원이 지금 온난화니까 네. 온난화니까 어떤 잡히는 어종이라든지 잡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변화를 합니다. 막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민들이 잘 적응해 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장을 이 어떤 연안 어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네. 외국으로 한번 나가보자. 네. 그 연안업이라 그래서 외국으로 못 나가느냐? 외국의 연안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미얀마,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많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연안 어선들을 그쪽으로 진출하면 그럼 한국에 있는 어장은 좀 쉬고 네. 사실 그쪽에 있는 어장을 우리가 개척하면은 우리가 국내 어자원도 보호하고 네. 어민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예. 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 남북 수산 협력단
예. 이것도 이제 구성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남북한 어업협정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협력 분야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 쪽하고 우리 쪽하고 어떤 그 어그리먼트만 되면은 그렇죠. 북한 쪽에는 어자원 내지 그쪽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력 대고 우리는 배를 대고 네. 그래서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서로 갈라먹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북한 쪽하고 우리하고 어떤 협정만 되면은 네. 내일이라도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북미 회담에 따라서 남북한의 어떤 진전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급속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 수산 분야입니다. 이 수협에서는 이제 바다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바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손만대로 넘겨줘야 될 어떤 자원의 보고입니다. 네. 가령 일러서 어떤 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채굴을 해버리면 자원이 줄어들으니 고갈되지만은 바다는 이 잡는 것을 생태를 잘 보존을 하면은 해년 해마다 거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다의 자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다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령 일러서 바다 모래를 파는 거, 또 뭐 쓰레기를 버리는 거, 그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짓는 이런 온배수 문제라든지 바다를 지금 무자비하게 지금 그 어떤 학대를 하고 있다. 가령 일러서 바다에 모래를 파는 것은 어민에게 있어서는 그 농가 같은 것입니다. 논을 파버리면 그 어민들이 그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보다 바다 환경을 우리가 좀 지켜가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수협 조합원들, 예. 어민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니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어촌을 한번 다 돌라고 하면은 그 경기도 인천까지 네. 백령도까지 돌라고 하면 그 해안선이 약 한 4만 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업인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아하. 또 당신네들이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가 네. 서로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어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을 하고 그렇지. 또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4만 일을 한번 돌고 어민들과 그런 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못하신 일들 중에서 이런 일들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떠나고 나서도 그 이 어민들의 어떤 삶의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수협이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이 수협에 올 때 캐치프레이즈가 강한 수협, 네. 돈 되는 수산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잡았느냐 하면은 무슨 우리가 어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강해야 어민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또 어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적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공적 자금을 빨리 조기에 상환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러한 수익 구조를 어민을 위해서 연간 한 3천억 내지 한 4, 5천억을 쓰면은 대한민국 수산업이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 토대는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그러면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걸 어민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럼 그 도우는 방법은 결국은 경제 사업입니다. 네. 경제 사업을 해서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적당한 가격, 네. 생산비를 오버되는 가격으로 사서 또 어민들의 소득은 증대시키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어떤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 생태탕, 네. 생태탕이라는 단어가 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 올랐었어요. 네. 이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자세히 봤더니 이 수입산은 아니고 이 국내산 명태를 잡는 거 네. 그리고 잡는 거 그리고 파는 거 이걸 금지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알고 네. 봤더니 명태 어획량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는 네. 거의 씨가 아유.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조금씩 그나마 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할 때 생태탕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럼요. 예. 얼른 국내산으로 맛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대한민국 곳곳의 다양한 얘기. 네, 토요 포커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